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요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7개월 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반응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책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자처한 기자간담회였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세요? 특히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의 이 브리핑,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봐야겠죠. 이 직전까지 뉴스를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회에 불려다니면서 함께 했던 자리나 네. 또는 다른 간접적인 자리에서 갈등설, 불협화음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비판을 하는 쪽이나 또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라라고 네. 촉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장하성 정책실장을 내세우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내 뜻이다. 내가 계속해서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네. 국민에게 분명히 밝힌 거죠. 네. 장하성 실장이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얘기한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네.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앞으로 계속 펼치겠다.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 있는 것이냐. 네. 앞으로 내년 예산안 이제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곧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중에 복지 관련 예산,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이라면 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내년 예산도 정당성을 갖고 쓸 수 있단 말이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미 7개월 만에 지금 기자들 앞에 전면에 나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지간해서는 사실 이렇게 실명으로 그러게요. 인용을 하지 않거든요. 되게 뭐 고위 관계자, 뭐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장하성 실장이 얼굴도 내놨고 이렇게 막 생중계되다시피 했다는 이런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서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수혜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면 돌파, 이 한 길로 가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보면 될지요? 일단 정면 돌파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소주방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3인방, 4인방 이런 주요한 인물들을 일단은 문책하라. 그리고 경질하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지금의 흐름들, 방금 우리 윤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그 여러 가지 큰 스펙트럼 결국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데 최근에 있었던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굉장히 급했다.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또 질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네.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지금 21세기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은 사실은 과거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양극화의 또 새로운 기술, 정보 기술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역시 하위 계층의 이런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경제를 이끄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전체 그리고 아마 기획재정부라든가 경제부처에서도 다시 한번 뭔가 이제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각오를 다지는 계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만든 것 아닌가. 결국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은 일제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려고 집권을 했냐.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박지원 의원의 반응까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특히 이제 통계청장이 교체가 됐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통계청장이 교체가 된 걸까요? 경질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통계청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 보통 한 2년 정도의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지금 현재 13개월 정도,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한 통계청장이기 때문에 딱히 경질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문제 속에서 통계청의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와대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인사 같은 네. 경우가 과거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신임 통계청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현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유리한 통계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교체 시기 그리고 인물에 대한 평가가 결국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네. 정부가 보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강하게 갖고 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윤경호 의원님, 지금 불낸 사람을 놔두고 왜 불이야 소리친 사람을 나무라냐라는 야당의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통계를 손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전인수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고 오늘 단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예, 청와대가 이런 논란을 알면서도 왜 통계청장을 교체를 했을까, 경질을 했을까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굳이 따지면 7월 달에 나온 가계동향 조사, 이거는 소득 분배 양극화, 소득 분배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 이 논란을 부채질한 통계인데 통계 기법상 그러니까 통계 작성의 대상자를 좀 늘리는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통계학자들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네. 다만 그에 대해서 사후에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다. 황 전 청장이. 그런 관측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신욱 새로운 통계청장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을 했던 어떤 자료를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거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 자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 위주로 이렇게 내놓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네. 얘기들을 가끔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이건 대내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통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네. 이거는 앞으로 두고 따로 짚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는요,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입장이 나왔나요? 좀 갈등서를 봉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말꼬리에는 또 물러서지 않는 뼈 있는 한마디도 놓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국회 예결 특위에서 지금 어저께 있었던 정책실장의 발언이 일종의 소득 분배 정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오해를 푸는 얘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잘 해주셨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들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뭐 비판하는 시각 쪽에서는 정책실장과 부총리에 대해서 김앤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경제 성장의 현재 어떤 고용 쇼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떤 문책성의 발언이라든지 어떤 경질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사임설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일단은 현 정권에서는 부총리든 정책실장이든 소득 주도 정책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어떤 힘을 받고 있는 정책이고 하반기까지 더욱 추진하겠다, 속도감을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네. 부총리 역시도 그 부분에 같이 발을 맞춰 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스태프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이제 부총리가 말을 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장하성 실장도 그 부분이 맞다. 본인도 이제 옆에서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부총리는 이제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내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화설이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말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파를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